안녕하세요. 곽쌤의 한복 교실입니다. 오늘은 한복 유명 브랜드인 나래설 한복 카다로그 책자의 저고리를 제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저고리 사진을 보면 전통 평저고리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접혀 있는 게 이제 평저고리죠. 한복을 오래도록 입어 오셨던 분들은 이게 전통 한복인 평저고리를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평저고리의 이 겨드랑이 부분에 접혀 있는 부분을 보기 싫고 또 불편하다고 하죠. 그런데 한복을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은 생활한복 아몰 저고리보다 이 평저고리가 더 편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평저고리는 여기가 접혀 있는 만큼 이 어깨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옷을 펼치면 어깨가 일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깨 부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이 진동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팔이 편하죠. 이 저고리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이 저고리의 디자인을 보면 소매 끝에 몸판과 다른 색상의 옷감이 붙어 있죠. 그래서 고름에도 다른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몸판과 다른 색 천이 있는 저고리를 반회장 또는 회장 저고리라고 합니다. 이 다른 색 천을 회장감이라고 하죠. 자, 이 회장 저고리의 유래는 예전 상고시대에 깃도련 부리에 몸판과 다른 색의 옷감으로 선을 둘렀던 것이 현대 회장 저고리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회장 저고리를 보면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이 저고리는 반회장 저고리죠. 이 반회장 저고리 말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다른 색의 옷감이 대져 있는 것은 삼회장 저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삼회장은 깃, 고름, 끝동, 견마기까지 다른 색으로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여기 겨드랑이를 다른 색으로 하지 않고 같은 색으로 하면서 바느질만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하죠. 어쨌든 모양이 그 삼회장의 견마기 모양으로 했는데 그걸 요즘에는 그냥 옷감 색깔하고 상관없이 디자인으로 봐서 삼회장 저고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 치수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식 단코깃 반회장 저고리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 치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치수는 엇바스트, 상동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윗가슴 둘레. 그렇죠? 이 상동 윗가슴 둘레는 겨드랑이를 수평으로 둘러서 재는 치수가 윗가슴 둘레죠. 그 다음에 바스트, 요거는 유상동, 요거는 가슴, B는 유상동이고 가슴둘레죠. 가슴둘레는 비피점을 지나는. 근데 비피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가슴의 가장 굵은 부분이 되겠죠. 이 가슴둘레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도할 때 옷을 잘 맞게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윗가슴둘레는 우리가 제도할 때 어디에 사용하냐면 품, 4분의 품. 뒷품도 되고 앞품도 되겠죠. 4분의 품하고 진동하고 고대, 반고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고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가슴둘레로 계산하지 않고 엇바스트로 계산하는 이유는 겨드랑이 부분이 몸통이죠. 비피점을 지나는 이 가슴둘레 치수는 앞에 가슴이 클수록 치수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피점으로 계산해서 할 때는 등이 많이 뜨겠죠. 현대식 단코깃 반회장 저고리는 예복으로 입고 그 한복 치마가 길죠. 가슴까지 올라오는 치마인데 요 현대식 단코깃 반회장 저고리는 저고리 길이가 한 28, 29, 30, 뭐 31 정도 되는, 허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가슴둘레로 4등분 해서 뒷품하고 앞품을 나눠서 하면 뒷품이 많이 남아요. 가슴이 큰 사람은. 가슴이 작은 사람은
가슴둘레인 B로 계산해도 되지만 가슴이 큰 사람은 이 유상동으로 계산하면 D폼이 많이 남고 아픔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픔을 부족한 부분을 섭으로 우리가 맞춰서 옷을 만들지만 그래도 D폼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동으로는 D폼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동도 고대 치수를 계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업체에서도 보통 윗가슴둘레 가지고 품하고 진동 고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가슴둘레를 가지고 품하고 진동 고대를 사용하시는 기술자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그 치수를 마이너스로 빼주고 계산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편하게 상동으로 품하고 진동 고대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동 B를 가지고는 뭘 하냐면 아픔, 그죠? 그래서 이제 D품 같은 경우는 상동으로 계산해서 한 다음에 아픔은 섭 넓이를 많이 나가겠죠? 이 유상동 치수를 가지고 섭을 얼마나 크게 할까, 섭을 얼마나 나갈까, 그렇게 계산해서 아픔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저고리 길이. 저고리 길이는 치수를 잰다기보다는 계산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등길이를 재서 등길이에서 몇 센치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업체에서 하는 거는 55 사이즈, 55 사이즈는 한 28.5나 뭐 한 28 정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6 사이즈는 29나 아니면 29.5 정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7은 여기 화살표로 하는 게 좋겠죠? 77은 뭐 한 30이나 뭐 30.5 정도 하는데, 요것도 이거는 이제 가슴둘레를 가지고 치수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키가 크면 요 길이가 또 달라지죠. 키에 비례해서. 지금 77 사이즈까지 났는데 88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1cm 정도 더 길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장은 뒷목점, 목을 이렇게 앞에로 고개를 숙이면 뒷목 밑에 그 뼈 있죠? 뒷목점에 뼈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재냐? 손등에 필요량까지, 말하자면 손등인데 손목 주름 잡힌 데서부터 대략 한 3cm 정도? 3cm 정도, 아니면 뭐 3.5cm 정도를 하든지, 예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매 길이가 조금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요 치수, 상동, 유상동, 저고리 길이, 화장, 요 치수를 재서 요 치수 가지고 우리가 치수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